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4주차, 5주차군요.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이론 강의 시간에,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음, 연립방정식이 아니고, 저기,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지난번에는 이분법만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또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소개를 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다 소개를 했는데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더 그 각각을 다 일일이 실습을 해보는 거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로 제가 이렇게 돌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뼈대들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당을 해드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학번의 끝자리 수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를 이제 그 하나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뼈대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는 뭐냐?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분법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분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앞에 초기 값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복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토대. 자, 그래서 답이 결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답까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차까지도 계산한 부분을 다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따진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지지고 볶고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게 되면 여러분들 라면을 끓일 때요. 그냥 설명서대로 라면을 끓이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다가 뭐 양파를 썰어 넣는다든가 마늘을 썰어 넣는다든가 아니면 계란을 하나씩 넣는다든가 이렇게 되고는 뭔가 풍성해진 맛을 즐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청개구리처럼 기본이 제일 맛있는데요. 나는 건더기도 안 넣고 면만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너무 궁시렁대지 말고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뼈대를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알고리즘하고 순서도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여러분들 선정된 알고리즘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이분법을 기준으로 어디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제가 입력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이게 본인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만 또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은 상당히 막막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소개했던 여러 알고리즘들이 다 조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자, 반복을 하고 조건을 검색해서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또 주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이분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분법은 여기 순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도의 조건. 자,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의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 값을 비교해서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가 나오게 되면은 음수가 나오는 구간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게 이 문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말로 기술을 하고요. 이렇게 말로 기술을 하고 말로 기술을 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도면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도면으로 그리는 거는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추적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적이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매트랩이나 옥탑으로 처음부터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이렇게 숫자를 실제 넣어봐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옥타브나 매트랩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엑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엑셀에 쭉 긁어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로만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그 다음에 순서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동작, 그 다음에 실제 F0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렇죠? F0나 아니면 루트라고 하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항식을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것들이 섞여져 있는 함수를 주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요 F0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은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언제라도 질문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진도 나갈 5주차 뭐였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학 소프트웨어 및 실습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행렬의 행렬식, 그 다음에 행렬식을 이용한 크레머 공식, 그리고 선형 연립방정식의 여러 가지 해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반복 해법들을 옥타브나 아니면 매트랩의 명령어들을 통해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매트랩에 관련된 문법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그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행렬을 한번 선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을 선언할 때는 일단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묶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A, B, C, D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A, B, C, D에 맞게 순서대로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행을 바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열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넣든가 아니면 콜론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3,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거를 행렬로 이렇게 표현해 볼 경우에는 자, 3 한 칸 띄고 2, 그 다음에 세미콜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대괄호. 자, 이렇게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왼쪽에 보는 것 같이 행렬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요. 워크스페이스 항목을 보게 되면은 여기 디멘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렬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2 곱하기 2로 된 행렬을 생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행렬을 선언을 할 때 우리가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는 DT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하게 되겠고요. DT 그 다음에 앞에서 행렬을 선언한 요 A라는 행렬을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값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 대각선으로, 대각선의 원소들끼리 곱을 해준 다음에 서로 빼준 형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빼기 BC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을 기준으로 행렬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1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답이 1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혹시 다이어리, 오늘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는 제가 안 했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위크 5 언더바 여러분들 학번 하고, 설명 저번 때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txt라고 확장자를 붙이게 되면은 이 파일이 txt로 저장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도어에 이 실습 로그를 제출할 때 따로 압축을 하지 않아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잊어먹을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엔터 한번 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행렬식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식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크레머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특이 행렬하고 비특이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행렬식이 0일 경우, 그 다음에 행렬식이 0이 아닐 경우, 그래서 행렬식이 0일 경우에는 특이 행렬이라고 부르고, 행렬식이 0이 아닐 경우에는 비특이 행렬이다. 그 다음에 비특이 행렬일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 특이 행렬에서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 때 먼저 행렬식을 찾아보는 게 연산을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행렬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3 x 3에 대한 행렬. 자, A는 1 가로, 이번에는 행렬을 만들 때 콜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콤마 2, 3. 그 다음에 세미콜론 4, 5, 6. 그 다음에 7, 8, 9. 뭐 이렇게 하나 예를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부터 9까지의 행렬을 만들었고, 이 상태에서 determinant, 그 다음에 A라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이 행렬식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값이 상당히 작네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그래서 이거는 좀 0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게 되면요, 이 행렬식을 구할 때, 이 행렬이 특이 행렬인지 비특이 행렬인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디터미먼트가 지금 행렬식의 값이 6.6 곱하기 10-16이면 아주 작은 값이죠. 자, 그러면은 이 행렬식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행렬식의 값이 연립방정식이 정말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콘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COND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요, 이 행렬식이 특이 조건에 가까운지 비특이 행렬의 조건에 가까운지를 검사하는 명령이 되겠는데요. 콘드하고, 자, A를 넣어주게 됐을 경우에는 3.8 곱하기 10의 16승 이렇게 나오죠. 자, 보게 되면은 1의 값에 가까울수록 비특이 행렬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값이 크면 클수록 특이 행렬에 가까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값이 상당히, 이 콘드라는 명령이 값이 상당히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3.8 곱하기 10의 16 쓰면은 여기서 행렬식을 구한 거에 비해서 값이 엄청나게 큰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A라는 행렬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에서는 이게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특이 행렬일 경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게 되면요. 앞에서 A라는 행렬을 제가 이미 한번 입력을 했었죠. 자, 여기 커맨드 창에서 얘를 두 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콘드 여기에 콘드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17.94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큰 값이 나오고 여기는 뭐 1보다는 크지만 그나마 좀 우리가 딱 봤을 때 별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A라는 행렬은 비특이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A라는 행렬에 어디있지? 자, 여기 있다. 자, B라는 행렬 여기 지금 강의에 나와 있는 대로 B라는 행렬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0, 그 다음에 2, 1, 마이너스 1, 3, 1, 1.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경우 B라는 행렬이 나오는데, 자, 이 행렬은 비특이 행렬입니다. 그래서 dt b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한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B 행렬을 컨디션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3.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특이 행렬이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자, A하고 여기 B라는 행렬을 두 개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숫자만 놓고 봐서는. 자, 그래서 이 행렬식을 연산하기 전에 이 콘드 또는 행렬식 이 두 가지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행렬이 특이 행렬인지 비특이 행렬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벡터들의 행렬에 대해서 입력 조건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렬이 어떤 특이 조건이냐 비특이 조건이냐라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렬이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자, 이렇게 행렬이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거는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B, dt, B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에러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에러가 발생할까요? 자,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렬의 행과 열이 같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런 입력 행렬들에 대해서 연산을 할 때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시간까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혔겠는데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본 것과 같이 프로그램에 뭔가 중간에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하다가 에러를 발생하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은 내가 다 입력 잘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특히 사람이 입력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수들을 미리 체크를 하는 어떤 수단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체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멈춘다든가 그만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때 입력 조건을 검사하는 명령어들이 지금 본 것 같이 is 벡터, is 매트릭스, is 누메릭, 사이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B라는 행렬이 지금 크기가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size라는 명령어로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size B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3하고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3하고 2는 어떤 뜻일까요? 자, 행이 3개 행이고 열이 2개 행. 아, 3 곱하기 2의 행렬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명령어로 알 수가 있죠. 자, 입력 조건을 검사하는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개할 것은 is 벡터 또는 is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is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력값이 여러분들이 행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차원 배열일 수도 있게 되는데 is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행렬의 크기가 자, 1 곱하기 x 아니면은 x 곱하기 1이라고 하는 행렬로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자,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a라고 하는 변수의 크기는 1 곱하기 5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의 전체 행렬 같은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체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A하고 그 다음에 A의 전체 행렬을 B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그 다음에 B는 5 곱하기 1, 그 다음에 A는 1 곱하기 5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s 벡터 그 다음에 A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1, 그러니까 참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B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이 참이죠. 자, 그러면은 다른 형태의 벡터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행렬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자 1, 2, 세미콜론 3 곱하기 4. 자,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C라는 변수가 is 벡터라는 함수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제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주에서 벡터와 행렬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벡터는 한 가지 차원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다. 이렇게 여기서 매트릭스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행 또는 열의 길이가 1인 경우 이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벡터인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is 벡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is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이 변수의 값이 행렬인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is 매트릭스 한번 해볼게요. is matrix 하고 그 다음에 A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1 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 매트릭스 C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참이 나옵니다. 앞에서 벡터일 경우에는 거짓이었었는데 왜 여기서는 참이 나오죠? 자, 여기 is 매트릭스라는 함수는 이게 행렬이냐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벡터하고 행렬이 있으면은 벡터보다 행렬의 범위가 더 넓은 거겠죠. 자, 그래서 is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렬인 경우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is 누메릭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고요. A라는 행렬이 자 1, 2, 콜론 3, 4라는 행렬이 있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is 누메릭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해주게 되면은 아이고 new m
IC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참이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함수는 여기 안에 다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B, D, F. 자,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이주 뉴메릭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답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렬의 안에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